다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빠졌으면 좀 싸 보이는데 이 정도면 반등 한번 나올 때 됐지. 그런 느낌 하나만 믿고 들어갔다가 가격이 또 내려가고 한층 한층 아래로 빠지는 경우, 그러면서 깊게 물려버리는 경우 다들 경험 있죠. 반대로 여긴 좀 비싸 보이는데 조금 더 싼 가격 주지 않을까 하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단순히 운이라고 말하기에는 차트적으로 구조적으로 투자에서 파동의 구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차트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항상 버티는 자리랑 막히는 자리, 이런 변곡점 같은 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걸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포지션 변화를 준다. 일단 이런 구조적 이해부터 시작하면서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고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단순히 지지받네, 저항이네 이런 정도로만 알지 차트에서 어떤 맥락과 구조적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투자를 하면서 기본 이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다들 해봤을 거예요. 싸 보여서 샀는데 왜 더 빠지지? 비싸 보여서 사지 않았는데 거기서부터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때는 괜찮다 했는데 더 빠져버리고 사기 좀 애매하면은 더 비싸지는, 엇박 난다고 하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주가는 그렇거든요. 원래 잘 가는 종목은 낮은 가격을 잘 안 줍니다. 오히려 가격만 보고 낮게만 사게 되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체로 많죠. 그럼 이거 역시도 지지와 저항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다 통하는데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되게 단순하게 방금 전에 말했었던 원리는, 어떤 지지가 있는데 내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여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지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싸니까. 근데 사실상 여기서 사지게 되면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행동을 하는 거고요. 주가가 딱 여기에 있어서 이쪽에 걸려 있어가지고 나는 여기 아래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있는데 여기를 살짝 돌파하면서 그대로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즉 지지와 저항을 돌파를 하느냐, 지지가 무너지느냐, 이걸 가지고 이 이후에 주가 파동이 확 커지는, 변동성이 형성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투자를 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행동하니까 수급이 모이고, 그러면서 주가가 더 확대되고 변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정해진 룰 이런 건 없지만 투자를 하면서 암묵적 동의 같은 거죠. 투자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사용하고 알고 있는 건데 나만 모르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지와 저항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지지와 저항을 왜 알아야 되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필요 없다 하면은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되게 간단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지와 저항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은 였다가 공을 세게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이 이런 식으로 튕기죠. 공이 튕기면서 흘러간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공이 아니라 사람으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해서 천장을 박치기도 하고 발로 바닥을 딱 내 몸무게로 점프해서 바닥에도 튕기는 겁니다. 계속 점프를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 천장과 바닥이 시멘트나 콘크리트 이런 벽이 아니라 합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점프를 하면서 어떤 게 먼저 부셔지는지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바닥이 부셔진다 하게 되면 나는 아래로 쭉 추락을 하겠죠. 점프해서 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내가 점프를 해도 위에서 걸리는 게 없습니다. 막힘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점프를 정말 높게 할 수 있어서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막혀지지 않으니까. 주가 역시도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막고 있는 거, 위에서 막고 있든 아래서 막고 있든 막혀 있었던 부분이 열리면은 문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건드려가지고 문이 딱 열리게 되면은 그쪽이 활짝 뚫려버리는 그런 주가 파동 현상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 역시도 알아두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있지만 뭔가 막혀있는 게 뚫린다, 이런 구조적 흐름으로 진행된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지와 저항을 차트에서 찾는 실전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빌딩 구조를 이해했다면은 실제로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찾는지 기준을 좀 잡아야 됩니다. 감으로 찾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한 관점에서 찾게 되거든요.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좀 봅니다. 암묵적 동의 같은 거라서 그렇고요. 첫 번째 기준은 꼭지랑 바닥을 찾는 거예요. 위의 꼭지점이든 아래 꼭지점이든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가장 위에 형성되는 것들을 좀 찾아주면 되고요. 아래 꼭지점도 찾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데. 여기가 위에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전저점이냐 현재 저점이냐 등에 따라 나뉘겠지만 이런 꼭지점을 찾아서 연결을 시키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저는 구간 나누기라고도 말을 하는데 특정 어떤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런 곳 안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을 찾아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좀 정교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붙게 되겠죠. 여기서 오차를 얼마나 두느냐 이런 것들은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찾을 때 두 번째 기준은 반복성을 보면 돼요. 한 번 부딪힌 것보다 두 번, 세 번 부딪힌 자리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엿다가 볼 것이냐 아니면은 위에를 그냥 다 예외적으로 남기고서 엿다가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본인이 인지만 하면서 보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게 정답이냐 이게 정답이냐 이건 없고 실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어딘가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반복성도 봐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좀 거래량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막힘이든 아니면은 무너짐이든 어떤 특정 변곡 현상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런 현상이 같이 나와주게 되면은 거기는 다시 강력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 이게 파동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나 저항은 지지였던 게 저항이 되고 저항이었던 게 지지가 되니까 결국에는 같은 맥락이다. 어떤 벽이 있으면은 당연한 거겠지만 이 벽 위에 서 있게 되면은 이 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고 이 벽 아래 있게 되면은 이 벽 때문에 막혀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만약에 아파트나 빌딩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1층이라고 하게 되면 1층의 천장은 2층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뭐 번외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게 1층에서는 소리가 위에 천장에서 들려오는 거고 2층에서는 바닥을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같은 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결국 입장 차이에서 오는 지지와 저항이에요. 1층에 있을 때는 이게 저항이고 2층에 있을 때는 이게 지지가 되는 겁니다. 뭐 요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대체로 이해를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최근 트렌드는 지지와 저항에서는 최신에 가장 가까운 바로 직전 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예외는 그래도 52주 최고가, 완전 1년치 최고가 이런 것들은 1년 정도 됐어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지지와 저항이다. 요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지와 저항을 알았으면은 모든 게 다 딱 부러지게 지지와 저항 안에서 정직하게 흘러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아주면 좋을 게 지지와 저항 플러스 알파를 알아야 되죠. 이게 보통 추세입니다. 추세를 읽어야 되는데 추세란 거는 파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거를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추세 방향을 읽을 때는 고점끼리 연결하고 저점끼리 연결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꼭 되게 예쁘게 잘 그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최신성을 보면서 예를 들면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어보게 되면은 깔끔하게는 안 이어지지만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네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추세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흔히들 이런 표현을 하죠. 추세에서 잠깐 이탈했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여기로 잡을지 아니면 여기보다 여기로 잡고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나을지 이렇게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추세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추세가 맞는 추세야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게 훨씬 더 중요했었는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고 뷰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가 막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만약에 100명한테 물어보게 되면 100명이 약간씩 갈릴 겁니다.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봤든 간에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구나. 추세가 아래를 향하고 있구나.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면 위를 향하겠죠. 고점도 높아지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두 줄 선 그은 게 길이라고 얘기해보게 되면 윗방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길은 위를 향합니다. 어디를 잡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를 향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여기 고점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이렇게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죠?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잡았든 간에 추세는 아래를 향하고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추세가 아래쪽으로 강하게 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지 저항에다가 추세의 방향을 덧붙여서 주가 흐름과 그 안에서 포지션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추세선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딱 하락을 한다라는 거. 난 이건 단순 예시니까 너무 크게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의 추세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추세선이 잠깐 깨집니다. 근데 만약에 지지저항 관점에서 이런데 만약에 지지도 있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흔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포지션 방향을 정하는데 유리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흔히 과대낙폭이라든가 이런 것들 낙주 잡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추세 타고 점진적 하락하는 거는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서 추세에서 확 벌어졌다가 그 다음에 되돌려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역추세로 잡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추세에서 이탈하는 이런 시점 같은 경우는 손절로도 많이 쓰이고 비트에서 양방향 매매하거나 하락을 이용하는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팔고 밑에서 사는 이런 형태의 매매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추세랑 지지를 같이 보면서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말해준다기보다는 포지션을 짜는데 좀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 저항과 추세를 활용해서 매매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고 매매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실제 매매 구조 안에 넣어서 평생 동안 반복 가능한 기본적인 기초 프레임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지성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오를 것 같아서 매수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지 저항 추세만 이용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행동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기법 없어도 기초적인 프레임 하나로도 여러 가지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디테일하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손익비 맞춰서 어떤 비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요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경험도 필요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도 필요하고 자기한테 잘 맞는 매매 스타일이나 이런 거 파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훈련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좀 알아가면서 채워나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 좀 기다려보는 게 난가 이런 유불리 정도는 지지저항과 추세만 알아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고해서 매매 포지션 짜는데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기본으로 당연히 알아가면서 더 유리한 포지션 손익비 맞는 매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신만의 매매 무기를 만들어 가는데 혼자 하기 힘들다면 훈련소에 오셔서 다른 선배들 하는 것도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매매를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같이 훈련하는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훈련소 자체는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라는 전제 아래서 무료로 개방돼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 눌러서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실전적으로 도움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